자, 이전 영상에서 솔레노이드 공식에 관한 내용을 하고 추가 예, 이러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어디에다 이용하는지에 대한 설명 부분이 다시 또 녹화가 중단이 됐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 있는 내용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솔레노이드는 원형 도선을 여러 개 이어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지요. 그러면 그 원형 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솔레노이드는 원형 도선을 여러 개 연결했으니까 각각의 원형 도선 중심에서 형성되는 자기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쭉 이어놓은 거예요. 그게 솔레노이드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솔레노이드 중심에서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는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표현 잘 보세요. 앞에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서 나타나는 자기장의 세기에서는 2파이분의 뮤제로 2분의 뮤제로라고 하는 값이 앞에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냥 뮤제로예요. 대신에 뭐가 있느냐? n이라고 하는 가문수가 있어요. 몇 번 감았느냐. 그런데 그 가문수가 단순한 가문수가 아니라 단위 길이당 가문수예요. 되셨어요? 즉 1m 또는 1cm 됐죠? 또는 1mm 아무튼 단위 길이당 얼마만큼 감았느냐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n입니다. 즉 단위 길이당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솔레노이드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세진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똑같은 전류가 흐를 때 같은 거리라고 하면은 원형 도선이 더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고 했습니다. 앞에 상수값 잘 보세요.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 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직선 도선과 원형 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분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 앞에 있는 이 상수값을 써드린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고 했는데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과연 어디다 쓸까? 대표적인 예로 전자석이 있어요. 전자석과 전동기. 전자석이요. 전자석입니다. 전자석은요, 전류가 흐를 때 자석의 성질을 갖게 한 것을 말해요. 즉 코일 내부에 철심을 넣어요. 철심. 자석의 성질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아, 이거는 물질의 자기장, 물질에 의한 자기장이요. 그 내용에서 자성을 배우면서 아시게 될 겁니다. 코일 내부에 철심을 넣고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면 그 코일에 의해서 이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면 코일에 의해서 자기장 형성되죠. 그런데 이 코일 중심에 철심을 넣게 되면 철심이 다시 자석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성을 배우게 되면은 왜 그런지 아시게 될 겁니다.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자성체의 내부가 일정하게 배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석의 성질이 나타난다고요. 자, 아무튼 솔레노이드 중심에 철심을 넣고 솔레노이드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면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는 것. 즉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자석의 성질을 갖게 한 것을 바로 전자석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 전자석은요, 특징이요, 일반적 자석이 아니에요. 일반적 자석은 언제나 자기적 성질이 나타나지만 전자석은요, 전류가 흘러야지만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요. 전류. 그래서 전류가 차단되면 자석의 성질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전류인데, 자석의 세기를 세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코일 중심에다가 자성체를 넣는다 그랬죠? 철심을 넣는다 그랬죠? 그러면 이 코일을 많이 감으면 자기장이 세지니까, 자기장이 세지면 그 속 안에 들어있는 자성체, 즉 철심에 나타나는 자석의 세기도 세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일에 흘러가는 전류의 세기를 조절함으로 인해서
자석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전류의 세기 말고는요. 단위 길이당 가문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석의 세기는 세지는 게 바로 전자석이에요. 그래서 전자석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전류의 세기요. 두 번째가 가문수예요. 몇 번 감았느냐, 단위 길이당 얼만큼 감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전자석을 어디다 쓸까요? 전자석, 스피커에 있습니다. 스피커를 뜯어보면 주변에 자석이 있고요. 그 가운데에 코일이 있어요. 코일이 감겨져 있어요. 코일이 감겨져 있는 것 끝에 다시 진동판이 연결되어 있고요. 이거예요. 자, 이게 자석이라고 쳐보세요. 제 손이 코일이고요. 자석이고요. 얘가 코일이라고 쳐보세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진동판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제 왼손이 자석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게 코일이고요. 여기에 전류를 흘려줘요. 전류를 흘려주면 이게 자석의 성질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면 주변에 자석이고 얘도 자석이 되면요. 자석은요.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잡아당기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코일에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느냐 또는 이렇게 흘려주느냐에 따라서 이 자석과 청력이 생기느냐 인력이 생기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흔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흔들려요. 흔들리면은 이 끝에 붙어있는 이 진동판이요. 진동판도 같이 흔들리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요. 공기가 진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진동한 공기가 퍼져나가서 우리 귀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구분이 가시죠? 그 다음에 또 쓰는 게 놀이공원에 있는 롤러코스터에도 쓰지요. 그 다음에 자기부상열차에도 쓰고요. 전자석의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전류를 흘려줘가지고 자기부상열차에 레일이 있고요. 열차가 있으면 붙어있던 게 전류를 흘려주면 이게 서로 그 열차에 있는 자석과 레일에 있는 자석이 반발력이 생기게 되면 서로 밀어내겠죠. 그런데 레일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열차가 붕 뜨게 된단 말이에요. 됐죠? 근데 만약에 같은 극이라면 뜨게 되지만 반대극이라면요. 달라붙겠죠. 그러면 반대극이 될 경우에는 언제 이용을 해요? 열차가 가다가 얘가 열차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반대극을 만들어주면은 가다가 이렇게 붙어서 멈춘단 말이에요. 끌리니까. 되셨어요? 그럼 출발하기 위해서는요, 끌리면 안 되죠. 잡아당기면 안 되죠. 그래서 같은 극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전류의 방향을 조절해서. 그럼 붕 뜨게 돼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자, 그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용하는 것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전동기예요. 전기를 흘려서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기계란 얘기예요. 전기를 흘려서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기계, 그게 바로 전동기, 즉 모터예요. 모터. 자, 이 모터는요, 봅시다. 이거를 입체로 그려야 될까요? 입체로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하고 왼쪽을 N극으로 하고 해봅시다. N극과 S극을 이렇게 놔요. 그 다음에 주변에다가 코일을 이렇게 놔요. 이렇게 놓고 여기에 정류자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붙여요. 얘도 이렇게 붙이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브러쉬라고 하는
기둥을 이렇게 붙여놔요. 그리고 이 브러쉬에다가 도선을 연결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를 흘려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요. 이렇게 흘러가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게 정류자. 이게 브러쉬입니다. 전류가 흘러가면 브러쉬를 통해서 정류자로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면 이 전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도선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직접 왼쪽으로는 안 가요. 왜요? 두 개가 떨어져 있거든요. 왼쪽 정류자와 오른쪽 정류자는 반원이에요. 반원. 그게 떨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못 가요. 그럼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흘러와서 이렇게 가게 돼요. 전류가. 됐죠? 그런데 외부 자기장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있어요. 외부 자기장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도선 자체에도 또 자기장이 생기죠. 그러면 외부 자기장과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서로 잡아당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외부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이 도선이 외부 자기장으로부터 밀어내거나 잡아당기는 힘을 받게 된다고요. 그 힘을 받았을 때 힘의 방향을 어떻게 찾느냐? 그걸 바로 플레밍이 왼손 법칙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왼손 법칙. 이게 힘의 방향 찾는 거고요. 힘, 자기장, 전류입니다. 외부에서 형성된 자기장, 도선을 흐르는 전류의 방향. 이 세 개가 힘과 자기장, 전류가 항상 직각 방향을 이뤄요. 이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오른손 쓰셔도 돼요. 오른손일 때는요, 손바닥의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이에요.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 힘의 방향, 힘, 그 다음에 자기장이고요. 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 오른손 안 써요. 그냥 왼손만 써요. 왜냐? 문제 풀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편합니다, 이게. 자, 왼손 법칙 쓰면요. 힘의 방향 찾을 때 왼손 법칙 쓰는 겁니다. 힘의 방향. 힘의 방향을 찾는데 이걸 봅시다. 자기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돼 있죠. 왼쪽에서 오른쪽 했어요. 그러면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여기 이 도선입니다. 그러면 이 도선은 엄지손가락 위쪽을 가리키죠. 위쪽으로 힘을 받아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도선은요. 이 도선은요. 자기장 왼쪽에서 오른쪽.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죠. 이렇게 해요. 그럼 엄지손가락 아래쪽 가리키죠. 아래쪽 가리키니까 얘는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있다가 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돌아요. 됐죠? 그럼 돌았을 때 문제가 생겨요. 돌았을 때 정류자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돌게 되면 이렇게 세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세워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림이 좀 이상하더라도 이해하세요. 이렇게 해서 아래쪽 정류자에 연결되어 있고 얘는 위쪽 정류자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고 옆에 브러쉬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잘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전류가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흐르게 되면 얘가 전류가 이쪽으로 가질 않아요. 왜요? 두 개의 정류자는 위아래 정류자는 떨어져 있지만 반원이니까 브러쉬를 통해서 다 접촉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양쪽이.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게 위쪽으로 가지 않고 직접 이렇게 흘러버려요. 그러면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흐르게 돼버리니까 힘을 못 받죠. 외부 자기장으로부터 힘을 못 받아요. 그러면 이게 딱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춰요. 왜요? 얘가 이렇게 있다가 돌아가고 나면요. 90도가 돼서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서 90도가 됐어요. 90도가 되면 딱 멈추는 게 아니라 관성 때문에 더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더 돌아가게 되면 정류자가 다시 또 끊어진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니까 이 모양처럼 다시 또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류가 또 이렇게 흘러가니까 또 힘을 받고 그래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전동기예요. 그럼 이 전동기, 즉 모터는 이건 어디다 써요? 모터를 사용하는 곳 모든 곳에 다 써요. 요새는 전기자동차에 모터 들어가니까 전기자동차에도 쓰죠.
또 집에 있는 세탁기나 청소기, 또 머리 말릴 때 쓰는 드라이어기, 거기에도 써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거기에도 들어갑니다. 전동 모터가. 거기다 다 쓰는 겁니다. 또 병원 같은 경우에는 MRI 장치, 자기공명 영상 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컴퓨터, 요새는 SSD를 쓰니까는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HDD, 하드 드라이브 디스크를 쓸 때, HDD를 쓸 때는 거기에도 써요. 전류가 흐를 땐 생기는 자기장을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드디스크에 자성체 물질이 발라져 있어가지고 외부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 그 외부 자기장에서 플래터에 발라져 있는 자성체의 배열이 바뀌거든요. 그 배열을 어떻게 바꿔주느냐에서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되셨죠? 이런 식으로 도선에 전류를 흘려주면서 그거에서 나타나는 자기장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거시세계에서는 이렇게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만약 거시세계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미시세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해서는 물질의 자성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